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몸에 좋은 음식을 갈구하며 게으르 먹던 깐깐한 나의 모습. 언제부턴가 밤 11시에 무언가를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라면도 먹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 며칠만 먹지 뭐. 식사 조절하면 또 금세 4kg 정도 찐 살은 되돌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을 벌써 1년 동안 하면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 엉덩이가 업이 되다 못해 등을 치던 그 시절의 나는 이미 아주 먼 얘기인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겉으로 보기에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근육량이 줄어서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시작해본다. 이유라트. 안녕하세요 로율님들. 제가 평소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평소에 48kg에서 52kg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가 최대 몸무게가 54kg까지 나간 적이 있었고,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바빴을 때, 그때는 45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45kg까지 빠지면 면역력도 너무 떨어지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날씬하고 좀 카메라상의 영상 찍기에는 괜찮은 몸무게이긴 하지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검진했을 때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사진 찍었을 때도 괜찮고 그냥 실제로 보기에도 좀 괜찮다 싶었던 몸무게가 48kg대였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가 운동, 두 번째가 영양, 세 번째가 휴식입니다. 1번 운동. 여러분이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실 때 유산소 운동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또 유산소 운동만큼 중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의 길이가 짧게 수축이 되거든요. 그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면서 마무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양. 영양에서는 양과 종류와 패턴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끼는 먹는다. 근데 이 2끼의 양을 줄이되 정말 5대 영양소와 모든 영양분을 쭉쭉쭉 잘 빨아들일 수 있게 골고루 먹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반찬 중에서도 살찌는 반찬을 좀 덜 먹지 뭐 이렇게 하면 조절이 안 돼요. 그냥 양으로 딱 줄여야 되는데 밥 한 공기를 먹었다 하면 눈 감고 밥 반 공기만 먹는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양이 적은데 이걸 급하게 먹으면 너무 빨리 끝나. 그러니까 입안에 넣고 정말 오래 씹어줍니다. 내가 먹은 이 맛있는 음식의 맛을 음미를 해야 돼요.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의 비율로 섭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되게 의외죠? 저도 너무 의외였는데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당으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될수록 우리 몸에서 지방이 많이 축적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중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뭘까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단순 탄수화물의 종류는 설탕, 사탕, 초콜릿, 정제된 곡물류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었을 때 단맛이 바로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인슐린 수치가 치솟게 되죠. 그러면 바로 지방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게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죠. 가라, 현미, 잡곡류들, 감자, 고구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셔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복합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확률이 적은 이유, 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복합 탄수화물은 복잡한 구조의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러면 몸에 흡수되려면 나눠지고 막 이거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동안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치솟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의 가장 적합한 구조가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의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추천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무슨 비타민, 오메가3, 히알루론산 이런 걸 먹어봤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기능식품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웬만큼 식이요법 조절하고 조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갔던 한의원 있잖아요. 거기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추천해 주셨어요. 고투 슬림.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열매인데요. 태국에서 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의 주 작용은 바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쓰이는 특정 효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투슬림에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보조식품인 거죠.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여러분 잘 아시죠?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돼야 열량도 더 잘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좀 하체나 말단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또 다리 많이 붓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품을 좀 같이 먹어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비행기 안에서 다리도 좀 덜 붓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그럴 때 많이 앉아 있어도 그때도 다리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덜 붓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1일 3회 한 정씩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들을 접하실 때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조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고투슬림은 과대 광고를 하지 않더라고요. 좀 제가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은 자신의 체중당 1g 정도를 하루에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50에서 48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냥 50으로 잡고 하루에 5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종류의 단백질은 바로 그렇게 유명한 닭가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로 섭취를 하시려면 우둔살, 홍두깨살, 그리고 삶은 계란 흰자 요 정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참 붐이 일었던 오징어 삶은 거, 고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단백질의 섭취를 못하게 되면 근육 손실을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지방! 지방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온에서 굳는 기름은 우리 몸에 절대 좋지 않은 기름입니다. 상온에서 기름이 찰랑찰랑 이렇게 돼 있는 기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불포화 지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선, 곡물, 견과류 지방이 좋습니다. 카놀라유, 올리브유 이런 거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좋은 지방들을 섭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회식도 있고 친구 만나면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고 그럴 때 그런 지방들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같이 드셔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죠? 자, 모든 기계든 생물체들은 운동, 에너지를 쓴 다음에는 충분히 휴식을 해줘야 그 다음에 다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좀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수학학원 입시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일을 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좀 쉰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쉰 기간에 그동안 쪘던 살이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신적, 육체적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또 운동을 했는데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또 맞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무게를 되게 내가 평소에 들었던 것보다 많이 무게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좀 제가 약간 저혈압 쪽에 가깝거든요. 그런 거는 갑자기 막 숨이 너무 가파지고 심장 박동이 높아지면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땀 나면서. 그래서 그런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면서도 코어 근육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을 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예요. 그렇게 딱 펴주고 어깨를 내리는. 근데 여기 배는 넣어야 돼. 여기 배는 넣고 어깨를 펴고 어깨를 내리고 등 운동 같은 거 좀 해주고,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한 것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이거를 좀 소화시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집 주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 주변 어디든 걸을 수 있는 곳과 뭐 조금이라도 뛸 수 있는 곳, 뭐 스쿼트 정도 하면서 런지 동작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해준 다음에는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전에 저의 몸 상태와 지금 현재의 몸 상태, 전의 몸무게와 지금 몸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할 건데, 정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랑 이렇게 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팔 가장자리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살, 약간의 살, 그리고 허리 이렇게 보면은 똥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똥배가 나온 거 좀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흔들리는 부분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요즘에 좀 처져가지고 운동 안 해서 스쿼트를 좀 스쿼트를 해야겠다. 스쿼트 빡!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빡!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빡! 여행해서 스쿼트 금방 했다고 약간 살아났네? 몇 개 했다고? 제가 막 지방이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만이 느끼는 이런 라인의 약간의 변화, 탄탄함, 불필요한 지방 제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몸무게가 빠진 상태입니다. 저번에와 비교했을 때 뱃살은 많이 안 내려갔네요. 이게 더 운동을 해서 빼줘야 돼요. 허벅지 안쪽 살도 약간 없어졌네요. 여기가 일자가 됐어요.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쪽 살 약간 빠졌고, 스쿼트 빡! 오늘도 역시 스쿼트 빡! 자, 이렇게 엉덩이를 최대한 빼주고 그 다음에 올리면서 엉덩이를 빡 조여줍니다. 빡! 역시 다이어트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드시면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데, 아니면 핸드폰 달력 어플에 그냥 쓰셔도 되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써놓는 것과 쓰지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써놓으면 내가 이날은 좀 많이 먹었네, 이건 좀 반성하고 오늘은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줄여봐야지,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식이요법 음식량을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살을 빼겠다? 비현실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피해야 되는 음식들만 피하시고 그 다음에 야식만 안 먹으셔도 조금 다이어트와 몸매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안녕. 이유라트.